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변수, 요인에 의해서 이 변화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변수, 바로 정책인데 그 정책을 바꿔주는 게 결국은 정치인인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과연 이런 선거 그리고 또 내년에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선거에 따른 부동산 시장 뭐 지금 상당히 좀 혼란이 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한번 방향과 흐름을 좀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요번 서울시장 서울시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지금 내놓고 있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의 공약 싸움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자, 내용 중에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좀 색깔을 좀 살펴보면 자, 현재 그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박영선 후보가 되겠고요. 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다양합니다만 대부분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에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풀어주겠다라는 취지가 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게 조금 상반된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 과거 정부가 변화되면서 이 변경이 되면서 이 부동산의 변화가 다분히 이게 지금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차트 분석이 좀 들어가는데 자, 과거 이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에는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해서 가격이나 부동산이 안정화돼 있는데 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규제 정책을 시작하면서 가격이 또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이 급등 추세로 가다가 자,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또 대규모 이 공급이 들어가면서 또 안정화가 됐다가 자, 요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대대적인 규제가 실시가 되다 보니까 또 급등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변수는 바로 내년 대선이 현 시점에서는 지금 공급으로 지금 많이 규제보다는 공급으로 좀 턴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제 일반도인데 자, 내년 대선이 되면 내년 정부가 되면 공급 증가 정책이 이 과거의 데이터처럼 대규모 공급으로 가느냐 자, 이 변수에 따라서 안정권으로 갈 것이냐 다시 상승할 것이냐라는 측면을 일단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서울시장 공약을 했던 이 내용이 가장 큰 이슈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 공공 및 민간 공급 사업 추진 쪽에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일단 두 후보는 지금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 구간을 도로나 지하철 쪽에 지상 구간 쪽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공약들이고요. 자, 여기에 지금 조금 미비한 부분 정책이 뭐냐면 자, 세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없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경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호황 쪽, 뭐 완전히 호황은 아니겠지만 그 상황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세금과 대출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보완이 좀 안 돼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데 자, 과연 그러면 지금 두 후보 중에 뭐 누가 되던 과연 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얼만큼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 첫 번째는 시간이 변수인데 자, 이분들 선거 딱 돼서 당선되시면요 남아있는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임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 1년 3개월 가지고 과연 이 공약들 성공하고 실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하나의 변수고요. 두 번째는 비용 변수인데 과연 이러한 공급에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할 때 과연 예산 확보가 돼 있을까? 이것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많이 지금 뿌리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한 예산 확보가 돼 있을까? 이게 두 번째 변수. 자, 세 번째는 자, 어쨌든 정부가 지금 규제로 해놨던 이런 정책들 중에 일부 지금 규제를
이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하는 방향과 역방향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통과가 되고 얼마나 완화를 풀 수가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보면 현재 이 시장의 영향은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분명히 심리적인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된다라는 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이거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그러면 공공주도 말고 자, 중장기적으로 민간주도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사업이 증가돼서 공급 물량이 증가된다 그러면 자, 향후 한 뭐 짧게 보면 4년 정도의 중기 타임으로 보면 이게 가격이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체크 방향은 자, 내년 자, 올해는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이지만 내년에 대선이 돼서 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규제 정책이냐, 완화 정책이냐라는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과연 정책 비율을 현재도 교통과 개발 쪽에 역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공공임대 쪽으로 해서 오히려 보완 유지 쪽으로 둘 것이냐라는 측면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 투자 방향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중장기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권에 어쨌든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더욱 강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포트폴리오인데 자, 아마 금년 9월 달부터는 이제 세금에 대한 중과세, 이 특히나 양도세도 그렇지만 보유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과연 지금 주택으로만 투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로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하는 컨셉을 좀 바꾸시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자, 과연 인구와 정책이 집중되는 지역이 어딜까? 지금 정부에서도요. 지금 인프라 정책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 한 세 가지 포인트로 향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을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